네, 청취율 조사 기간 안내 드렸는데요. 지난번 온 문자 중에는 반갑게도 고3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슈앤피플 들으면서 시사, 정치, 상식 잘 공부합니다라고 하시는데 특별한 과외 선생님 두 분 금요일에 나오셨죠. 자, 국민의힘 함슬 홍보위원, 민주당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약간 과외 선생님 뻘 나이예요. 그렇죠. 조금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지금은 못 같은데. 가르칩니다. 네, 그렇죠. 두 분 다 이제 일도 바쁘시고. 연로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네. 그래도 훌륭한 시사 상식, 정치 상식 과외 선생님처럼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마음이 무거워지셔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자, 안보 문제도 정치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세금을 내고 국가를 믿고 있기 때문인데 이거 무인기 침투 파장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한번 사실에 대한 발표가 뒤바뀌었기 때문인데 이 무인기 중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 비행 금지 구역을 비행했다. 이렇게 야당 김병주 의원이 주장했는데 아니다. 그거 무슨 이적 같은 소리냐. 북한한테 도움되는 말이냐라고 했다가 근처에 지나갔네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이 조금 또 정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부터 한 말씀 먼저 주시겠어요? 일단 이 사안이 약간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안보를 대하는 태도가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안이 딱 벌어졌을 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드론 관련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전에 뭐 훈련을 안 해서 그렇고 네. 드론 부대 그래서 창설하겠다고 했는데 사실관계도 좀 틀리셨었죠. 네. 왜냐하면 드론 부대는 2018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훈련도 해오고 있었는데 물론 미비한 점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전 정부 때문이다라고 할 문제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사안이 조금 시간이 지나자 민주당의 김명주 의원이 합참이 준 자료를 점으로 찍어서 준 것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 이게 이제 대통령실 인근을 지나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더니 당시에만 해도 두 번이나 그게 절대 아니다. 네. 그리고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심지어 이적행위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숨겼거나 네. 아니면 그것이 왜 모르던 사실이 알게 되었는가를 해명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가장 모두 다가 사실은 무능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까지 끝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그러니까 네. 그 장군 출신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국방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그것을 아냐라고 하면서 네. 국가 내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색깔론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김명주 의원이 이렇게 말했죠. 아니 합참이 알려준 걸 가지고 30분 정도 보니까 알겠어서 의혹을 제기한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를 누군가 탓하는 걸로 책임 회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태도는 이번에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보는 사실 보수정당 또 국민의힘의 또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이게 굉장히 주도권을 가진 이슈인데 네. 지금 오히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몇 달 전 얘기부터 해보자면은 사실은 제가 용산으로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을 때 네네. 저를 포함한 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안보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걱정되는 면이 있다. 걱정이 경호 굉장히 뭐 많아요. 등등 다. 네.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엔 뒤에 또 북한산이 딱 야, 요새처럼 돼 있죠. 네.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벙커도 있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안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같은 사안이 터지게 돼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이 처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그대로 얘기하자면 거짓말을 했다 또는 정말 몰랐다가 알았다. 이 네.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1번도 문제고 2번도 문제겠죠. 그렇죠, 거짓말을 한 사실은. 것도 문제고 네. 사실은 군이 몰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심각한 문제일 그건 사실 수도 뚫린 게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그 군이라는 것은 작전을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계를 실패하게 되면 네.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예비군이시고요. 알고 보면 뭐 특수부대 출신 뭐 아니시죠? 함술 의혹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여야가 같이 질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정말 뭐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네. 정쟁의 문제. 자, 예비역 함슬 예비역 정쟁 공개에 실패할 수는 없다. 좀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뭐 이제 이걸 좀 색깔론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쟁점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간이 굉장히 평화
정부들 또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려다 보니까 대비가 하기엔 너무 좀 느슨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전 정부 책임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또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안을 놓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시키면서 네. 우리는 우리대로 어쨌건 했어야 될 일을 못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인사 조치하는 것만으로는 좀 어렵고 전 정부부터 되게 쌓여온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한다고 네. 하면 국민들이 정말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네.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 논란은 그냥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고 색깔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전 정부에서 시스템이 문제였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저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예. 회피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정부와 연결된다는 것은 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과도 연결되고 과오도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부각시켜서 사실은 어떤 자기의 주장을 보태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너무 과도하게 전 정부 탓 그리고 야당 탓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려 무책임해 보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평화 얘기가 근원이긴 하지만 사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 투자를 많이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굉장히 반발했었죠. 앞으로는 평화 얘기해놓고 뒤로는 무기 사모은다고, 그러니까 개발한다고.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도 이런 일이 무인기 똑같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37일 동안이나 또 네, 네. 이렇게 하늘을 성주 유유히 사드 기지 돌아다녔던 관련해서. 일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지가 고작 이제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모든 네. 것을 윤석열 정부를 탓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전 정부를 탓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지금 북한에게 좀 굴종적으로 외교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도 상당히 네. 이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 저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게 먼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대응이 미비했던 그리고 처음에 잘못 보고를 했던 군을 비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북한이 도발하고 무인기를 띄운 건 당연히 북한이 잘못한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또 민주당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겠죠. 예. 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9.19가 사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같은 상황처럼 무인기 5대 왔어? 우리 10대 보내. 이러다가 우발적 충돌이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한 조치가 이제 9.19 조치입니다. 이거 효력 정지해라고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지난번에 이제 확전도 감수 우월한 전쟁 준비 이런 편들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안보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걱정합니다.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거나 불안 요인으로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걱정도 있는데 뭉뚱그려서 지금 이런 안보 태도나 정책 태세를 바꾸는 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있을 것인지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의 태도가 다분히 감정적이라고 이해됩니다. 감정적이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19 합의 관련해서도 어떤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그것을 파기하면서 우리 뭘 얻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게 북에 마음껏 무인기를 더 많이 보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사실 외교적으로 어떤 우월한 지위를 얻거나 혹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행동하기 위한 명분을 얻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그냥 그쪽이 먼저 어겼다고 해서 그래 우리도 어기길래 라고 하는 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서로 얻는 건 없어요. 네. 되려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 되려 이번에 무인기를 보냈지만 유엔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어떤 적정선 산에서 예를 들면 대응을 하고 계속 우리는 절차를 지키는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파기할 때 어떤 강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 어떤 외교적으로 얻는 것 없이 그냥 계속 강경 대응만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로 어떤 평화에 도움이 되는 건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인기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확전 이야기는 저는 완전 다른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 책임자였으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기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치인이자 대통령으로서 언제든 전쟁할 수 있다는 말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징집을 하면서 저는 그런 위협감을 되게 일상에서 조금 느끼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징집했다고 했을 때 사실 나도 딱 저 나이 때인데 혹시 전쟁이 터지면 나도 그냥 바로 징집되는 거구나. 모든 국민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자극함으로써 무엇을 얻고 있을까? 이런 걸 되묻게 됩니다. 네, 함슬 위원님.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평화를 원하는가? 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라. 네. 네. 지난 5년 동안 너무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북한을 퍼주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도발하고 미사일 쏘고 남북 연락소 폭파시키고 이런데도 그냥 허허 우리 국가의 원수를 앙천대소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자존심 없이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종전국가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강경한 대응은 리더로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과 좀 다른 부분이겠죠. 네. 네.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히 다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좀 군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를 해주시는 예비역 함슬 병장의 얘기였습니다. 네. 자, 끝으로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데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신년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한 언론사를 콕 집어서 인터뷰를 하셔서 지금 나머지 언론사들이 우리라고 왜 대화를 안 해주시지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선거구제는 10명의 후보가 난립하면 만약에 10%만 득표해도 의원이 되고 주민의 대표성을 띠니까 대표성 강화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건 이 중대선거구제 논의 자체는 매우 환영합니다. 왜 그러냐면 21대 총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정당으로서는 더불어시민당을 내서 비례 후보를 냈고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네. 내서 이제 비례를 냈잖아요. 근데 어쨌든 위성정당 논란이 있었던. 근데 그 정당들이 33%씩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당 정당을 그 정도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두 정당이 물론 민주당까지 포함입니다. 네. 전체 의석에서 94%를 가지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보다도 더 많은 비율로 사실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 사실은 국회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중대선거구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중대선거구제 자체가 양당제를 없애는 아주 정확한 해법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오히려 올드보이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강화될 말도 수도 있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여튼 선거구제 논의가 되어서 최소한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그 연계형을 유지하고 네. 비례대표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예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논의까지도 이걸 시작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개편은 대환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은 사표를 방지하는 그렇죠. 효과가 네.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구에서 정말 45대 45, 55로 이겼을 경우에는 45% 표는 사실 사표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하다라고 저도 지역성도 또 뛰어넘을 수 생각하고 있고. 네.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거를 거론하셨을 때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혼란이었을 겁니다. 또 무슨 뜻으로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정책 여파를 하실까? 고려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잠시 후에는 또 민주당은 또 일단 이것을 분석하고 반대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네. 이것을 내후년 선거에서 바로 실행하기에는 저도 어렵다고 보는데요. 예. 2024년 선거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그렇겠죠. 해요. 자,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메가시티라는 말을 네네. 하지 않습니까? 부울경 한생활권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만한 일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은 좋으신데요. 사실은 청년들이 어떤 정치적 의제를 띄웠을 때 긍정적 효과가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소속 젊은 청년들이 5.18 광주에 내려갔을 때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오히려 이제 그거 우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정당은 약간 긴장도 하고 청년들이 어떤 제도가 가장 청년 세대, 다양한 직업, 계층,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걸
구체적인 제안을 한 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 뭐 아니면 네. 연령대 대표제를 하자라든지. 뭐. 네. 저는 이번에 지금 정개특위에 올라온 안 중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네네. 발의한 안이 있어요. 간략히만 소개해드리면 지금 253개 소선구제를 네. 전체 17개 광역으로 나누고 네. 6개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는 6개씩 묶어가지고 권역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투표용지를 받아들면 정당을 찍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정당 내에 후보들 올라온 후보 중에 내가 좀 더 선호하는 후보를 찍게 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우선 내가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당선되게 나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후보 중에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쨌건 투표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로써 이제 사표도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승복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투표용지 예시를 봤는데 되게 좀 설레긴 네. 하더라고요. 궁금하네요. 저는 한번 어. 봐야겠습니다. 하면님. 그 아까 중대 선거구제로 네.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청년들이 저쪽 네. 가면은 환영받는다. 저는 또 그럼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또 청년들이 가면 또 네. 얼마나 더 이쁨 받고 그렇죠. 사랑받겠습니까? 그렇게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얘기를 네네. 하고 싶은데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 특권 전면 줄이자.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불체포하는 거 네네. 필요 없거든요. 네. 저희는 살면서 크게 알겠습니다. 잘못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 좀 미래지향적인 말씀 오늘 들어봤고요. 고3 수험생분들께 좋은 과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비대위원, 함수 국민의힘 중앙부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